신념은 어디서 생기는가? 당신의 신념은 태어날 때부터 조성되고 부모와 교사, 다른 아이들, 경험에 대한 당신 자신의 평가, 경험과 연관짓는 의미에 의해 발전된다. 독서와 글쓰기, 혼잣말, 텔레비전 시청 또한 당신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념이 결국 습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이 이제는 자동 조종장치처럼 되고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된다. 당신은 자신이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당신은 좋은 부양자인가 아닌가, 좋은 연인인가 아닌가 등과 관련해서 신념을 갖고 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다. 그 자아상 모두가 단지 신념에 기초한 착각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실제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자아상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 믿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증거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재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진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이룬 몇몇 결과 사이에 묶이지 마라. 현재 당신의 위치를 스치듯 볼 만큼 대담하고 영리해지고 정당하게 당신의 소유인 것을 꼭 붙잡아라. 일예로 두 사람이 정말로 빠르게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겁에 질린다. 한 사람은 결국 롤러코스터란 무서운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신나는 놀이기구라는 견해를 갖겠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언제나 사람들은 온갖 경험에 대해 아주 다른 견해를 형성한다. 어떤 견해가 진실일까? 어느 것도 아니다. 또는 둘 다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념이 당신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이다.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내 아들 키넌이 7살 때 한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샌티에이고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초대받아 수락했다. 키넌이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해서 나는 아내에게 오전 11시 30분에 글라이더장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곳 절벽에서 우리는 뛰어내릴 것이었다. 나는 확실히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아내는 아니었다. 아내는 급히 글라이더장으로 달려와서는 아들이 강사와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500피트 아래로 대양이 펼쳐졌다. 몇몇 구경꾼은 내가 아들에게 이 모험을 하게끔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도 그 자리에 데려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나와 아들 모두 패러글라이딩은 처음이었기에 솔직히 어떨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약간 겁이 났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만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개미만큼 조그맣게 보이는 1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교할 때 500피트는 공원을 산책하는 수준이었다. 아들의 첫 생각은 와, 엄청 재밌겠다 였다. 실제로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뒤 높은 곳과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아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인식이 영원히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한편 엄마의 첫 생각은 위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부정적인 견해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약간 흔들렸고 그녀 역시 언젠가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아주 약하게나마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녀 역시 해보기를 나는 바란다. 반면에 나의 5살 난 아들 노아는 그날 우리와 같이 갈 준비가 안 된 듯해 나는 그저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그 뜻에 따랐다. 입이 쫙 벌어져 돌아온 형의 모습과 우리가 하늘에서 찍은 사진들을 본 노아는 다음번에는 자신도 가겠다고 말했다. 어떤 신념은 즉각적으로 형성된다. 내 아들의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것처럼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했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또 어떤 신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또는 여러 차례의 경험 후에 형성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신념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열쇠는 당신이 가진 신념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내 평가, 경험과 연관짓는 의미에 의해 발전된다. 독서와 글쓰기, 혼잣말, 텔레비전 시청 또한 당신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념이 결국 습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이 이제는 자동 조종장치처럼 되고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된다. 당신은 자신이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당신은 좋은 부양자인가 아닌가, 좋은 연인인가 아닌가 등과 관련해서 신념을 갖고 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다. 그 자아상 모두가 단지 신념에 기초한 착각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실제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자아상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 믿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증거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재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진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이룬 몇몇 결과 사이에 묶이지 마라. 현재 당신의 위치를 스치듯 볼 만큼 대담하고 영리해지고 정당하게 당신의 소유인 것을 꼭 붙잡아라. 일예로 두 사람이 정말로 빠르게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겁에 질린다. 한 사람은 결국 롤러코스터란 무서운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신나는 놀이기구라는 견해를 갖겠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언제나 사람들은 온갖 경험에 대해 아주 다른 견해를 형성한다. 어떤 견해가 진실일까? 어느 것도 아니다. 또는 둘 다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념이 당신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이다.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내 아들 키넌이 7살 때 한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샌티에이고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초대받아 수락했다. 키넌이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해서 나는 아내에게 오전 11시 30분에 글라이더장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곳 절벽에서 우리는 뛰어내릴 것이었다. 나는 확실히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아내는 아니었다. 아내는 급히 글라이더장으로 달려와서는 아들이 강사와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500피트 아래로 대양이 펼쳐졌다. 몇몇 구경꾼은 내가 아들에게 이 모험을 하게끔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도 그 자리에 데려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나와 아들 모두 패러글라이딩은 처음이었기에 솔직히 어떨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약간 겁이 났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만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개미만큼 조그맣게 보이는 1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교할 때 500피트는 공원을 산책하는 수준이었다. 아들의 첫 생각은 와, 엄청 재밌겠다 였다. 실제로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뒤 높은 곳과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아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인식이 영원히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한편 엄마의 첫 생각은 위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부정적인 견해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약간 흔들렸고 그녀 역시 언젠가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아주 약하게나마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녀 역시 해보기를 나는 바란다. 반면에 나의 5살 난 아들 노아는 그날 우리와 같이 갈 준비가 안 된 듯해 나는 그저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그 뜻에 따랐다. 입이 쫙 벌어져 돌아온 형의 모습과 우리가 하늘에서 찍은 사진들을 본 노아는 다음번에는 자신도 가겠다고 말했다. 어떤 신념은 즉각적으로 형성된다. 내 아들의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것처럼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했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또 어떤 신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또는 여러 차례의 경험 후에 형성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신념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열쇠는 당신이 가진 신념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